네, 최근 코로나 엔데믹 영향으로 제약 바이오 기업들 주가 움직임이 좋지 않습니다. 심한 곳은 연고점 대비 4분의 1 토막이 난 곳도 있는데요. 오늘 사안 IT 바이오부 고영욱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 기자 지금 주주분들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더 무너질 건지 아니면 반등할 수 있을 건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아마 올 초 그 파킨슨병 치료제로 1조 원대 기술 수출을 했었던 ABL 바이오의 사례를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이게 임상도 진행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배경엔 그 관련 학회에서 꾸준히 연구 결과를 발표해 왔다는 점을 이제 꼽을 수가 있는데요. 예. 이런 굵직굵직한 뭐 학회나 행사들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세일즈의 장이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면에서 그 제약 바이오주의 그 투자 심리가 지금은 조금 얼어붙었지만 앞으로 이제 반등 기회는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하반기에 이제 글로벌 학회들이 줄줄이 예정이 되면서 대형 기술 수출이나 임상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6월에만 이제 대여급 글로벌 학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관련해서 박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 류마티스 학회와 미국 임상종양 학회의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까지 다음 달에만 굵직한 글로벌 학회와 컨퍼런스가 연달아 개최됩니다. 이 가운데 다음 달 1일 개최되는 유럽 류마티스 학회에는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현지 파트너사인 바이오젠을 통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의 처방 데이터를, 셀트리온은 자가면역질환 피하 주사제의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 류마티스 학회와 함께 류머티즘 분야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유럽 류마티스 학회에서 안정성과 효능 등 우수한 성과를 발표한다면 해당 치료제의 위상은 한층 더 올라갈 것이란 진단입니다. 3일에 개최되는 미국 임상종양 학회에는 유한양행을 비롯해 매드팩토, 제넥신 등이 참가해 발표를 이어갑니다. 전 세계 최대 암학회로 평가받는 미국 임상종양 학회는 일명 기술 수출의 장으로 불립니다. 신약의 임상 결과 발표뿐 아니라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공동 연구도 꾀할 수 있어 주목도가 높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한양행의 경우 얀센의 1조 4천억 원의 기술 수출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의 병용 임상 추가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병용 임상의 결과가 우수할 경우 이 결과를 기반으로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조건부 허가를 신청하고 이르면 올해 말 허가 획득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매드팩토는 온라인 참여를 통해 최장암 병용요법 임상을 공개하고 제넥신은 면역 항암제의 병용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 바이오협회에서 개최하는 바이오 분야 최대 국제 행사인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대웅제약, 동아 ST 등이 참가합니다. 이들 기업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의약품을 소개하거나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 방안 논의는 물론 투자 유치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결국 다음 달 유럽 류마티스 학회부터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을 기점으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임상 결과를 기반으로 한 기술 수출 논의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이고 거기에 하이테크 기업들도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많은 계약이 이루어지고 인재 채용도 이루어지고 향후 계획도 많이 협의가 되는 그런 장소라서 하늘길이 열리면 앞으로 국내 관련 업계에도 훈풍이 불 것을 기대합니다. 연이은 악재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국내 제약 바이오주. 다음 달 시작되는 굵직한 글로벌 학회와 컨퍼런스가 한 줄기 빛이 될지 시장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네,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큰 판매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워낙 주가가 또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반짝 호재로 끝나진 않을까 이렇게 걱정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아마 이게 계속 뭐 반짝반짝 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6월 이후로 이제 그 연말까지 계속해서 이제 중요한 학회 일정들이 빡빡하게 잡혀 있기 때문인데요. 예. 지금 이제 표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간단하게 정리한 겁니다. 이제 7월에 막막 학회부터 12월 혈액 학회까지 뭐 한 달도 거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네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뭐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일지는 다들 이제 짐작이 가실 거고요. 예. 아마 기업들도 앞에서 이제 박승원 기자 리포트에서 소개됐듯이 이제 관련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제 발표를 할 겁니다.
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최근 트렌드는 그 치매와 같은 뇌질환 계통 그리고 항암제가 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뇌질환 계통 치료제들 또 성과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구체적인 뭐 기술 수출 시기나 규모 이런 게 좀 정해진 게 있습니까? 네, 저도 취재하면서 사실 그 부분이 가장 궁금했는데요. 예. 뭐 결국은 거래 상대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뭐 잘한다는 것만으로 좀 뭐 이제 되는 건 아니고 예측이 사실상 좀 불가능하다는 게 우리 기업들의 좀 반응이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기업들이 학회에서 발표하는 임상 데이터는 신약 개발의 중간 평가 지표 성격입니다. 그만큼 이제 블록버스터 신약 출시를 미리 점쳐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재료라는 평가입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신 있는 기업만 이제 참여를 하고 그 결과를 갖다가 이제 그 분야의 최고의 글로벌 전문가들이 보는 거고요. 그 학회뿐만 아니라 거기 학회 쪽에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술 라이센싱이라든가 공동 연구 이런 측면에서는 아주 상당히 중요하게 밑바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도 이제 대부분이 그게 단초가 돼가지고 시적인 그러한 큰 딜이 성사된 경우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결과는 뭐 지켜봐야겠지만 참여한다는 소식만으로도 좀 주가 반등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도 사실 제약 바이오 이제 기업에 좀 투자를 하시는 걸 많은 분들이 좀 망설여 하십니다. 투자에 앞서서 좀 주의해야 될 점 있을까요? 네, 뭐 그 투자를 좀 하시기 전에 제약 바이오 섹터가 여전히 공매도의 좀 주요 타깃이 되고 그쵸. 있다. 네, 그 점을 좀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뭐 실제로 이제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그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기업들의 총 이제 86건이었거든요. 예. 그중에 20건, 그러니까 뭐 4건 중에 1건이 제약 바이오 기업입니다. 보시면 이제 그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번 지정된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기술이 어느 정도 좀 검증이 되면서도 이 공매도 잔고가 낮은 그런 기업을 좀 선별을 해서 투자하시는 전략이 펴시는 게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코비드가 종식이 되면서 사람들이 다시금 병원에 자주 들어가게 되고 이제 수술 부분도 좀 개선이 될 거고요. 글로벌 빅파마들이나 FDA 같은 곳들이 오프라인 실사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M&A나 기술 이전 관련된 부분들도 하반기에 본격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학회 관련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나 전통제약사들 중에 앞으로 실적도 상향되고 또 모멘텀도 계속적으로 있는 기업들을 요즘에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스템 임플란트를 포함해서 실적이 받쳐주면서 갈 수 있는 목표 주가 상향되는 이런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받쳐주고 공매도 잔고가 낮은 종목에 접근하시는 게 유효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IT 바이오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